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남성 청취자이며 야간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으며 밤에 운전하는 것이 좋아서 주로 야간 시간대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인적이 드문 어떤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조용히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여자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머리도 산발하고 있었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모르게 기분도 조금 으스스하고 하필이면 그곳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장례식장에서 나온 손님을 태워주고 오던 길이라서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으슥하고 외진 길에 나타난 심상찮은 분위기의 여자가 차를 세우니 조금은 섬뜩한 기분이 들어 잠깐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지요. 그런 어두운 곳에 여자를 내버려 두고 가자니 도저히 양심상 안 돼서 그랬던 것이고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여자는 차가 떠날세라 냉큼 올라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앞불싸. 여자는 시 경계를 넘어서 어느 시골까지 드라이브를 한 후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니 제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 뭐라 할 것도 아니었지만 어쩐지 그런 날에 그런 기분으로 더구나 뭔가 모르게 행색이 불안해 보이는 섬뜩한 여자를 태우고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것은 너무 기분이 으스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망설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여자가 뒷좌석에서 섬뜩한 눈을 짓으며 재촉하는 것을 저는 백미러로 보았고 어느 틈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운전 중에 찜찜한 기분으로 백미러를 흘끔흘끔 쳐다보았고 여자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섬뜩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좀 전에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기분이 조금 울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핸드폰 앱으로 음악을 좀 틀어도 되겠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취향이 맞았던 것인지 그건 제가 청년기부터 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였는데 겨우 20대 아가씨가 이런 옛날 노래를 어찌 아나 싶어 물어보니 요새 젊은 사람들도 이런 리메이크 곡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노래가 서너 곡이 이어질 동안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눈가를 조금 찍어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노래 덕분에 기분도 조금 말랑해진 데다가 울고 있는 여자가 안 돼 보이기도 해서 저는 백미러로 건너다 보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안 돼 보여서 뭐라도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 텐데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남은 사람은 힘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라며 다독이고 아직 아가씨는 나이도 젊으니 인생의 아픔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더 용기를 내라고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의 지난 이야기로 서서히 화제를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26살이라 했고 남친은 9급 공무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제법 괜찮은 회사의 임원 비서로 얼마 전까지 일했고 그 임원과 비밀 만남을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법 튼튼한 회사의 임원 비서로 취직한 그녀가 자신이 모시던 그 남자를 밤마다 남자로 받아들인 것은 그가 건네준 값비싼 명품 목걸이와 그에 어울리는 명품 원피스 때문이었다고 쥐구멍으로 기어드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최소 1,000만 원은 가뿐히 넘어간다는 것을 안 순간 그녀는 그 물건들이 든 상자를 그대로 닫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에 남자가 사준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일주일에 2-3번씩 남자가 그리로 와서 같이 밤을 보내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에게 다달이 생활비조로 얼마의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해외 출장에 둘이서만 가기도 했고, 그럴수록 그녀는 자신이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을 했고, 간간히 오던 남친의 연락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친은 한창 바쁜 구급 공무원 1년 차였기에 그녀와는 자주 만날 겨를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 무렵에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느 한계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그녀와 한창 열을 올리고 있던 임원은 이미 돌싱에 몸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해결해주며 언제나 곁에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여자를 사로잡는 밤의 마력이 하늘을 찌를 듯 했기에 젊은 남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미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 사람이 되어 그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친과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지만 남친은 아직 어린애인 것만 같고 나이든 남자의 매력에 빠져왔던 덕분에 이제 어린 남자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옥탑방에 살면서 월급날 그녀와의 깜짝 저녁 식사를 위해 그녀의 집 근처로 왔던 남친은 그녀가 늙은 영감과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친은 그래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마음먹고는 여자에게 아무 의심 없이 계속 연락을 해왔고, 그녀가 오피스텔로 이사를 간다고 하고는 이사간 집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따돌리고 늙은 임원과 집무실 옆 탕비실 안에서 격하게 껴안고 난잡한 짓을 하거나 그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나 온갖 사랑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남친은 착실히 월급 통장에서 얼마쯤을 헐었어 그녀와의 언약식을 위한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들통나버린 그날 잔뜩 화가 난 남친은 그녀를 비 내리는 풀숲의 웅덩이로 내던지고는 자신의 낡은 차를 몰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그 앞서 며칠 전에 여자는 임원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에 이제는 남친에게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던 중인데 어쩌다 보니 그조차도 뜻대로 안 돼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두 남자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자는 그 회사에 다시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과 몇 년 정도의 생활비로 쓸 만큼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임원과 만나며 즐긴 기간은 석 달 정도였고 그녀의 후임으로 이미 다른 여비서가 내정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임원은 이제부터 그 새 여비서와 미래를 즐길 것으로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몇 달 간격으로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입사 초기부터 들어왔지만 자신이 그런 코스로 들어오게 된 것인 줄 전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몇 달을 늙은 남자와 온갖 난잡한 순간을 즐기고 나서 남은 것은 약간의 돈과 찜찜한 흔적이 가득한 오피스텔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달갑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여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비를 뚫고 운전을 해갔지요. 몹시 거센 비였고 뒷좌석의 여자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갑갑했던지 한적한 오솔길로 접어들자 여기서 차를 잠깐만 멈춰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이 나른하고 저를 유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